안녕하세요. 제교관입니다. 강철 부대 3 11화 후반부부터 12화 중반부까지 리뷰를 좀 준비했고요.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에 대해서 HID와 707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 이동규 대원의 발언과 MC 추의 발언에서 보다시피 707이 유리한 미션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707에 특화된 미션으로 인해서 변수가 없는 한 707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707이 지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세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청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전원 헬기 탑승하면서 2차전이 시작이 되죠. 저는 이제 패스트로프로 그 정상회담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트럭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약간 영화 같은 신이 연출이 됐더군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HID 요원들이 화기를 90도로 튼 상태에서 준비 사격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저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견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저 화기가 실화기면 탄피가 얼굴에 튀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 권총 사격에서 저렇게 90도로 쏘는 사격을 일명 갱스터 그립이라고 하는데 정말 전술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갱스터들이 사용하는 그립법이다라고 해서 갱스터 그립이라고도 하죠. CAR이라고 이제 권총 자세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술 사격 자세인데 그러한 자세로 약간 45도를 틀어서 사격을 한다면 지금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트 사이트가 좌측에 45도 방향으로 위치가 된 상태에서 적을 사격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게 전술상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동하면서 견착을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격할 때는 레드닷을 90도로 세우고 또는 45도 위치에 하고 있다면 그 45도 위치한 쪽으로 틀어서 그 레드닷으로 조준을 해서 사격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적 테러 조직 보스의 화기를 좀 잠깐 볼게요. 3분의 1 정도가 가려진 상태지만 이걸 LPVO라고 하는 조준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드닷과 3배율 가지고 있었다면 완전히 장거리는 아니지만 한 6배율까지 가능한 그러한 스코프로 레일에 달고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CQB, CQC에 사용하는 레드닷을 굳이 써야 한다면 좌측 또는 상단에 위치하게 해서 CQB에서 주로 활용하는 레드닷을 활용하고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LPBO 조준경을 활용해서 중거리에 대한 타겟을 사격하는 그러한 사격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강민호, 고야용, 박지윤, 이동규 거의 한 트럭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세 개의 트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트럭에 몰려서 적 두 명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보여줬던 양동작전 한쪽에서 적을 제압하는 것 같이 위장한 상태에서 두 명의 인원이 두 번째 트럭 또는 세 번째 트럭 아니면 그 이상의 이 관람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적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해야 이 상황이 종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머물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외지로 오르기로 올라가고 있죠, 고야용 대원이. 제가 만약에 스텝이라면 도화를 이용해서 가는 게 더 신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외줄은 너무 많이 지금 노출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라면 좌우측의 높이가 같거나 약간 낮은 도화줄을 이용해서 목표물을 획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로프가 지금 마니럴 로프가 아닙니다. 나이론 로프이기 때문에
긴 외주로 올라가기에는 썩 적절한 로프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도 해서 배전함 열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도화를 이용한 획득법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HID 요원들이 C급이 미숙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도어를 열 때는 한 명은 안에 목표물이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은폐언폐한 상태에서 조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후방에서 오는 적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 이동규 대원이 후방을 경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박지훈 대원이 문이 열고 나서 우측으로 바로 빠진 상태에서 이동규 대원이 안에 룸 클리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후방을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다른 두 명이 하단에서 후방을 경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는 거야. 자, 고야웅 대원이 지금 근접에서 지금 사격으로 제압을 했죠. 사격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저 상황이라면 총검술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의 화기를 내리치거나 아니면 머리를 가격해서 적을 제압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총검술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런 근접 상황에서는 총구 끝 또는 개머리판 그리고 탄창을 이용해서 적을 충분하게 제압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조준해서 사격하는 것보다 더 빠른 제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장면 볼까요? 지금 이동기 대원이 파이컷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컷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적이 드럼통 뒤에 은폐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동기 대원이 조준해서 이 나올 수 있는 각이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 벽이 막혀 있긴 하지만 조금씩 가면서 적에게는 안 보이고 본인은 조준해서 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해서 건물 진입 또는 진입하기 전에 적을 제압하는 파이컷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대 특수부대 교전을 좀 볼까요? 자, 용병들 4명이 나왔죠. 오상현, 김민준, 박도현, 윤종진 대원이 나왔는데 지금 한 명씩 위치를 보면 그런대로 박도현, 오상현, 김민준 대원은 적절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윤종진 대원은 오히려 저쪽 뒤쪽에 있는 이 드럼통 쪽에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우측에 있는 이 드럼통 쪽에 위치를 해서 적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본인은 은폐가 됐다고 판단하지만 이 덤프 트럭의 하단, 허리 하단 부위가 전혀 은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저 상황에서는 적의 적의 화력에 쉽게 제압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박도현 대원 물론 카메라가 여러분들 좌측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타이어의 은폐가 아니라 반의 허리 이상이 완전히 노출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라면 HID 요원들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제압이 가능하다.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해서 시야를 방해해도 이 정도면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 타이어에 완전히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레드닷과 라이트를 이용해서 적을 사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술 기법은 나름 훌륭하나 조금 더 타이어 쪽으로 몸을 더 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여러분 이제 부비 트랩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부비 트랩은 전장 상황에서 정말 아측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제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군들의 시신 또는 뭐 동물의 사체 아니면 뭐 음식물 뭐 여러 가지 총기, 탄창, 아측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물체에 하단에 수리탄 또는 뭐 라인을 연결해서 부비 트랩에 의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비 트랩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707편 한번 보죠. 자, 오요한 대원 총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들어가겠다고 상대방한테 완수 신호를 하고 있고요. 707 요원들이 HID 요원들의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한 육성 전달법과 비교해서 완수 신호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더군요. 자, 오요한 대원 왼쪽 손목에 있는 은색 팔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 은색 팔찌는 일단 미국 문화입니다.
미군들이 팔찌에 군번줄을 대신할 수 있는 진짜 은은 아니고요. 잘 휘어지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로 만들어져 있고요. 군번과 본인의 소속, 계급, 뭐 이름, 그 정도의 프로필이 적혀 있는 팔찌로서 손목에 완전히 감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목의 약간 끝부분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 같은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자, 상황이 종료되고 707 요원들끼리 리로드라고 합니다. 보통 한 섹션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곳에 들어가서 적을 사살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같이 탄창이 남아 있어도 잔여 탄창과는 무관하게 새 탄창 30발들이 탄창에 27발 이상 들어 있겠죠. 27발 이상 들어 있는 새 탄창으로 교체를 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한 전술을 보통 구사를 하고 있죠. 으로 해서 전방을 커버해. 궁금한데요? 스트롱. 자, 여기서 이제 홍모수 대원이 스트롱 월이라고 하는데 미군들하고 훈련하면서의 어떤 그 약어를 우리 군들이 중간중간에 좀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보통 일렬 횡대 대형이라고 하죠. 일렬 횡대 대형으로 적을 개활지에서 적을 많은 화력을 가지고 전방의 적을 제압할 때 활용되는 기술인데 CQB, CQC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저러한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4명의 요원들이 사격 실력이나 평소에 팀워크를 가지고 많이 훈련되지 않으면 일렬 횡대 대형은 특히 보폭의 속도가 사람마다 틀리다 보니까 앞으로 가는 사람, 뒤로 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방에 적이 있을 때도 아군 때문에 사격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스트롱 월 같은 일렬 횡대 대형을 하고자 한다면 평소에 저 팀들이 많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전술 기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 상황에서는 본인의 전방에서 45도 좌우에 대한 적은 본인이 이상 없이 제압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상호간에 있지 않으면 저 전술 기법은 활용할 수가 더더욱 없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타 전후의 사격 실력을 믿고 본인의 섹터에 대해서 나타나는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기법이기도 하죠. 자, 지금 원표물에 숨어서 기습하는 테러범들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오해원 대원이 막 올라가고 있죠. 강철 부대 3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권총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특수부대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 화기는 소총이 되고요. 권총은 이제 보조 화기가 돼서 적을 제압하거나 또는 주 화기에 기능 고장이 일어났을 때 바로 소총을 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적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해원 대원은 이 상황에서 소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총으로라도 응사를 해서 적의 조준 사격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권총이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죠? 자, 707 요원들은 아까 HID 요원들과 틀리게 진입법을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까요? 무조건 있어요. 자, 지금 박창규 대원이 위에 스캔을 하고 문 뒤에 있는 적을 발견하고 응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오해원 대원이 뒤따라오면서 박창규 대원이 위에 스캔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방에 있는 적 제압함과 동시에 오해원 대원은 또 다른 적이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 좌측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나올지 모르는 적에 대해서 응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속도가 느리게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저렇게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지금 총을 응사하고 있죠. 저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자, 지금
사인 주고받고 문 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 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이 다시 닫히죠. 이 부분도 약간 교정해야 될 부분이, 문이 다시 닫히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의 상태를 보고 문을 슬그머니 열어서 완전히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오해원 대원이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홍범석 대원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래서 지금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적이 있는 걸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을 제압하는데 시간적으로 지연이 됐다라는 게 목격이 됐어요. 오, 정면에서. 자, 오해원 대원 지금 정면 승부하고 있죠. 저게 실탄이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저 방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파이컷 하면서 자신의 몸을 은폐은폐한 상태에서 적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저건 나 죽고 너 죽자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 미션 중에서는 그 총상에 엄청난 감점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행동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해원 대원이 텍나이트 사역을 하면서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뒤에 픽업 트럭에서 내리는 부분은 아주 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탑차 안에 쏟아져 나오는 테러범들, 이때 박창기 대원은 신속하게 앰뷸런스 뒤로 숫습니다. 하지만 오해원 대원은 그 자리에 사격을 하죠. 이거는 정말 자살 행위다. 본인의 몸에 은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격하겠다는 거는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707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볼까요? 9발입니다. 자, 707 총상 개수 총 9발 나왔네요. 오요한 3발, 박창규 3발, 이유석 2발, 홍문석 1발. 오요한 대원이 꽤 많이 나왔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래도 박창규 대원하고 거의 동일하게 총상을 입었군요. 어찌됐건 총상 1발 무효화시켜서 8발이 나왔고요. HID 한번 볼까요? 7발입니다. HID 7발 나왔네요. 확실히 신중하게 움직인 보람이 있습니다. 박지훈 3발, 강민호 2발, 고양호 1발, 이동규 1발. 박지훈 대원이 아무래도 전방에서 많이 이동규 대원과 활동하다 보니까 총상을 많이 입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HID 총상 페널티 한번 보죠. 1발입니다. HID 총상 페널티 1발 나왔습니다. 그래서 707 8발, HID 8발로 다시 또 타이가 됐네요. 707 총상 페널티는 0발입니다. 707 총상 페널티는 0발이네요.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8발로 갔습니다. 자, HID 707 총상에서 8발 동점. 약간 의구심이 드네요.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속 보죠. 정상회담장의 폭탄을 해제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자, 다시 폭탄 해제 시간으로 우열을 또 가리는군요. 12분 40초입니다. 자, 707 해제 시간 12분 40초 나왔고요. HID 볼까요? 10분 HID가 10분 35초로 HID가 35초로 최종 승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HID가 승리했다는 건 이변이네요. 이변. 대테러 부대를 거의 모든 미션이 대테러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HID가 최종 승리했다는 건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두 부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화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